저번 영상에서 우리는 태양빛의 힘으로만 광속의 20% 이상의 속도를 낼 수 있는 솔라세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솔라세일엔 한계점이 있죠. 태양빛이 닿지 않는 곳에서는 에너지를 더 이상 공급받기 어렵다는 겁니다. 또 태양빛 에너지의 방향이나 에너지의 크기 등등을 인간이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죠. 과학자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는데 한 물리학자 출신의 사업가 유리 밀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보게들, 태양이 없으면 우리가 태양의 힘을 직접 쏴주면 되잖아. 우리가 직접 우주선을 향해서 레이저를 쏴주도록 하지. 이름하여 스타샷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고 스티븐 호킹 박사 그리고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도 참여하게 되면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게다가 이들의 연구에 따르면 40년 안에 외계 행성을 탐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그 어떤 프로젝트들보다도 빠른 속도죠. 과연 이게 어떻게 가능하다는 걸까요? 스타샷 프로젝트의 원리는 저번 영상에서 나왔던 솔라세일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먼저 솔라세일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태양은 에너지를 가진 비입자를 계속해서 발산하는데요. 광자와 충돌한 물체는 압력을 받게 됩니다. 이 압력을 복사압이라고 하는데 이 에너지를 우주선에 달린 합금 도추로 모아서 추진력으로 바꾼 다음 우주를 항해하는 겁니다. 물론 이 비입자의 에너지는 정말 약합니다. 하지만 우주는 진공 상태로 저항이 거의 없고 또 태양빛은 무제한으로 쏟아지기 때문에 이 힘을 모으고 또 모아서 끊임없이 가속, 그렇게 솔라세일은 광속의 25% 속도까지 도달할 수 있게 됩니다. 스타샷 프로젝트도 빛을 이용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태양빛을 이용하는 대신에 레이저를 이용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자, 이제 핵심 개념은 알았습니다. 솔라세일이랑 똑같은데 그 에너지를 태양에서 얻는 게 아니라 지구에서 쏘는 레이저로 얻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기술은 다름 아닌 레이저겠죠. 이 프로젝트의 계획대로라면 합계 출력 100GW짜리 레이저빔 설비를 건설할 거라고 합니다. 2016년 우리나라의 한 해 발전 설비 용량이 100GW였는데 이 프로젝트에 사용할 레이저만 해도 우리나라의 한 해 발전 설비랑 거의 맞먹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해가지고 이 레이저를 다 건설했다고 칩시다. 레이저가 다 준비됐으면 다음으로 탐사선을 준비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 탐사선은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의 탐사선이 아닙니다. 스타칩이라고 불리는 이 탐사선은 일단 크기부터 엄청나게 작은데요. 질량은 겨우 몇 그램에 크기는 콩만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스타칩에는 16제곱미터짜리 돛이 달려있죠. 자, 이제 레이저도 준비됐고 탐사선도 준비됐습니다. 이 스타칩이 지상에서 약 100만 킬로미터 떨어진 위치에 띄워지면 지상에 설치된 레이저가 정확하게 이 탐사선을 조준하고 광자빔을 발사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스타샷 프로젝트에 대한 개요인데 개념이 그렇게 어렵진 않죠. 아주 작고 가벼운 탐사선을 띄운다. 탐사선에 솔라세일이 달려있다. 지상에 있는 레이저로 추진력을 공급한다. 생전에 스티븐 호킹 박사는 이 스타샷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방식을 이용한다면 광속의 20%는 쌉 가능입니다. 호킹 박사를 비롯한 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탐사선이 단 10분 동안만 레이저빔을 맞으면 겨우 10분 만에 광속의 20%에 달하는 속도에 도달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초속 6만 킬로미터로 비행하는 스타칩은 단 4일 만에 보이저 탐사선이 진행했던 거리를 앞지르고 지구에서 대략 4광년 떨어진 알파 센타우리까지는 20년이면 도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 프록시마 센타우리가 아무리 가깝다고 해도 그 거리는 4광년이 넘죠. 빛의 속도로 달린다고 하더라도 4년 이상이 걸린다는 얘기죠. 일반적인 로켓 수준으로는 3만 년 이상이 걸리고 현재까지 개발된 우주선 중에 가장 빠른 시속 69만 킬로미터 속도의 무인 탐사선 파커로도 알파 센타우리까지 가려면 6,500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런데 스타샷 프로젝트는 겨우 20년이면 도착할 수 있어요. 이거 완전 남는 장사죠. 스타샷 프로젝트의 목표는 이렇습니다. 초소형 탐사선을 수천 대를 만든 다음
지구에서 제일 가까운 외계 항성계 프록시마 센타우리로 한꺼번에 보내는 겁니다. 그 다음 이 항성계에 생명체가 있을지 없을지 확인하는 거죠. 먼저 스타샷 프로젝트는 2036년 탐사선을 로켓에 실어서 우주로 띄워 보낸다는 목표고요. 그 다음 목표로는 생명이 살기에 딱 좋은 골디락스 존에 해당하는 외계 행성 프록시마 B에 도달하는 겁니다. 스타칩이 2056년 여기까지 도착하면은 프록시마 B의 대기, 생명체 거주 가능성 등등을 조사하게 되고요. 그 정보를 다시 지구로 보내게 됩니다. 이 정보는 전파 또는 레이저 펄스 신호에 담아서 지구로 전송할 거고요. 예상대로라면은 도착한 지 4년 후에 이 정보가 지구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획대로만 진행된다면 인류는 2060년에 최초로 외계 항성 그리고 외계 행성의 근접 촬영 사진과 함께 여러 가지 정보를 얻게 되겠죠. 스타샷 프로젝트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요건을 고려했을 때 인류 최초로 외계 항성에 도달하고 탐사까지 성공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 역시나 한계점이 있는데요. 먼저 적은 에너지로 최대한의 가속을 얻기 위해서는 탐사선이 아주 경량화돼야 됩니다. 실제로 이 프로젝트에서 계획됐던 탐사선의 무게는 단 몇 그램에 불과하죠. 그런데 광자 에너지를 많이 받으려면 그만큼 큰 돛이 필요하고 돛이 커지다 보면 무게가 늘어나고 돛의 크기를 줄이다 보면 에너지를 많이 못 받게 되겠죠. 또 돛의 두께도 문제인데 돛의 두께를 너무 얇게 만들어 버리면 지상에서 쏘는 레이저 때문에 돛이 녹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돛의 반사율도 아주 뛰어나야 됩니다. 현재 과학자들은 더 얇으면서도 가볍고 레이저에도 타지 않는 소재를 연구 중이라고 하는데 현재는 마일라 소재나 그래핀 소재로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돛뿐만이 아니라 카메라, 컴퓨터, 탐사 장비 등등 핵심 부품들 역시도 경량화가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핵심 부품을 가볍게 만들면 성능이 떨어지고 성능을 올리자니 무게가 너무 무겁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 역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반도체 기술을 비롯한 여러 가지 발전으로 더 가벼우면서 더 빠른 부품을 만들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는 스타칩의 내구성입니다. 사실 탐사선을 한꺼번에 1000대 이상을 쌓아올린다는 계획이 괜히 나온 게 아니거든요. 과학자들은 사광년 거리의 프록시마 센타우리까지 가는 동안 스타칩이 우주먼지나 우주 입자하고 부딪힐 가능성을 계산해 봤는데 먼지나 가스 입자 등등 성간 물질들이 평균 1세제곱미터당 1개 정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스타칩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0.1 미크론 크기의 먼지 입자와 1000번 정도 충돌할 거라고 하네요. 따라서 광속의 20% 속도의 초고속으로 이동 중인 탐사선에 상당한 영향을 주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스타칩은 이런 성간 물질들에 맞아도 끄떡없을 정도로 내구성도 뛰어나야 되고 광속의 20%에 도달하는 엄청난 가속도도 버텨낼 정도로 튼튼해야 되겠죠. 그런데 아무리 그래 봐야 인간이 만든 첨단 장비가 물리 법칙을 거스를 수는 없잖아요. 광속의 20%로 날라오는 먼지를 때려 맞으면은 스타칩이 고장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겠죠. 자, 그래서 한꺼번에 1000개를 날려버린다는 겁니다. 1000개 중에 900개가 고장나도 나머지 100개가 살아있으면 되는 거니까 우리가 테란답지 않게 저그식 개떼 전략을 쓰겠다는 겁니다. 이 정도면 캐리건도 깜짝 놀라겠죠. 다음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는 바로 레이저 빔입니다. 그런데 일단 지상에 이 레이저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갑니다. 또 2016년 우리나라 한해 발전 설비랑 맞먹는 100기가와트 규모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아주 그냥 전기 먹는 하마죠. 또 이 전기 에너지를 레이저로 전환할 때도 막대한 에너지 손실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자, 다음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레이저를 다 건설하고 또 에너지 문제도 다 해결했다고 칩시다. 이제 레이저를 탐사선에 쏴서 맞추기만 하면 되는데 이것마저도 절대 쉬운 일은 아닙니다. 프로젝트 스타샷은 수백 개의 광선을 하나의 우주선에 쏘는 원리입니다. 자, 그런데 잘못 쏴서 우주선의 다른 부분에 맞추면 우주선이 박살나버리고
다른 데를 잘못 쏘면 쓸데없이 에너지를 빈 우주 공간에 쏴서 낭비하는 꼴이 되겠죠. 그래서 아주 정밀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지구의 공전 속도와 자전 속도, 점점 가속되어 날아가는 스타칩의 속도와 방향, 지구의 대기 때문에 빛이 퍼지거나 간섭되거나 굴절되는 현상까지도 보정해야 되겠죠. 이 모든 것들을 오차 없이 완벽하게 계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레이저 시스템은 지구에서 가장 습도가 낮은 지역, 가령 사막 지역 같은 데가 있죠. 이런 장소에 레이저가 설치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하네요. 자, 다음 문제는 탐사선이 광년 이상으로 너무 멀리 떨어지게 됐을 때입니다. 자, 만약에 탐사선이 광년 이상의 먼 거리로 멀어졌다고 하면은 지구에서 명령을 내리기 쉽지가 않겠죠. 한 번 명령을 내리면 1광년 후에나 탐사선에 입력되고 탐사선이 지구로 정보를 다시 보내올 때도 최소 1년이 걸린다는 거니까요. 자, 이렇게 스타샷 프로젝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컨텐츠는 정말로 이온 엔진이고요. 지금까지 저는 리뷰형이었습니다.